이제 이 세 번째 노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 패턴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로 소개할 패턴은 스트래티지 패턴이에요. 근데 스트래티지 패턴은 오늘 설명 안 하고, 디자인 패턴 소개. 요 부분만, 여기 한 4개의 슬라이드가 되는데, 그 부분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월요일은 이론 수업, 화요일은 실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 보통의 수업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요 패턴 수업은 그렇게 이론, 실습 있고, 실습할 때는 실습 노트가 따로 나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패턴이란 뭐냐? 객체적 기법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해당 코드는 유연하고 유지보수하기가 쉽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했을 때 전혀 객체지향답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객체지향적으로 나름대로 설계해서 프로그램 짰는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유연하게 그거를 코드를 만들려 그러면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보고 그 상황들을 비슷하게 해결한 기존의 설계 방식, 그 방식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 설계는 예술적인 요소가 있다. 아트예요. 여러분들 아트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래밍은 아트다. 진짜예요. 아트예요. 아트. 예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경험 없이는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짜봐라. 많이 짜보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무조건 많이 보면 또 안 돼. 그렇죠? 내가 스스로 짜보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 보고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이 코드 짠 형태대로 바꿔도 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되면 똑같은 상황 만났을 때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봤던 또 다른 사람이 했던 방식을 이 더 좋으니까 쓸 수 있는 거고 내 거랑 그 다른 사람들 거를 조합해가지고 나 나름대로의 새로운 더 멋진 코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 많은 개발자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만든 해결책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 패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은 자주 발생하는 어떤 설계 문제, 어떤 알고리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알고리즘적인 문제는 아니다. 뭐 알고리즘적인 문제면 디바이드 콩커로 할까, 뭐 백트래킹으로 할까, 다이내믹 프로그램 할까. 이거는 알고리즘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뭐를 모델링 해야 되는데 얘를 모델링 어떻게 하지? 그거는 알고리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자료 구조와도 연관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설계를. 패턴은 완전한 코드는 아니며 골격을 줍니다. 그 골격대로 내 것도 골격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된 그 계기가 이 갱어포라는 사람이 그 책, 95년도에 나온 그 책이에요. 그 책에 23개의 패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또 세봤더니 우리 수업에서는 14개 플러스 알파를 아마 집중적으로 이 23개를 다 못 다루고 14개 정도. 근데 한 주에 지금이 둘째 주인가? 둘째 주죠. 그렇죠? 그러면 3주, 중간 기말 빼고 나면 4주, 10주 정도 있는데 또 한 주는 리팩토링 할 거니까 한 8주. 그럼 8주에 한 주에 하나씩 보면 몇 개만 볼 수 있어? 8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주에는 좀 여러 개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처음에는 한 주에 하나씩 좀 중요한 패턴들이든지 설명할 게 많은 패턴들은 한 주에 하나씩 보고 유사한 패턴이면 한 주에 한두 개씩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을 여러 종류의 패턴들이 있는데 패턴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 이 패턴의 이름이 뭔지부터 이제 조금 외울 필요도 있어요. 이 패턴의 이름 뭐냐. 널리 사용되는 단일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데 그 패턴의 모범 이름은 갱어포가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스트래티지 패턴이다. 그러면은 전략 패턴인데 다른 이름으로도 그 전략 패턴이라는 걸 부를 수 있지만 보통의 그 표준적인 이름은 요 갱어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표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개발자들 간에 의사소통할 때 사용되는 용어가 되는 거죠. 회사에 갔는데 요 상황이 맞는데 요거는 옵저버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 봐라 그랬는데 옵저버 패턴이 뭐예요? 딱 이러면 집에 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개발자들끼리는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전략 패턴 써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거는 뭐 가장 흔하게는 우리 뭐든지 프로그램 짤 때 MVC 패턴을 쓸 거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 그런 개념은 늘 MVC 패턴 쓰자. 그런데 그게 뭔 개념인지 모르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그나마 좀 잘 프로그램 못 짜도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 패턴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패턴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언제 쓰이면 좋은 건지 그런 것들만 잘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개발자를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패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저 갱어포가 나눠놨어요. 생성 패턴은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생성.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패턴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패턴을 봤는데 이거 생성할 때 쓰는 거야. 당연히 생성 패턴이죠. 생성 패턴 중에 가장 심플한 패턴, 지금도 여러분한테 쉽게 소개할 수 있는 패턴이 프로토타입 패턴이에요. 프로토타입 패턴이라는 거는 C++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그럼 뭐예요? 클론을 써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성하는 것을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그래요. 객체를 생성하는데 내가 모든 데이터를 그 상태가 가지게끔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그 상태와 비슷한 이미 만들어진 객체를 복제한 다음에 달라져야 될 부분만 생성을 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게 무슨 패턴?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잖아. 써왔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 거 보면 그런 패턴은 무슨 패턴? 생성할 때. 생성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상화 해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냥 어떤 생성할 때마다 막 어딘가에 뉴를 하겠지만 되게 복잡해. 늘 이 객체 생성할 때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럼 이 과정을 매번 객체할 때마다 반복해서 프로그램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얘를 함수화하는 거예요. 객체 생성하는 부분을. 그리고 객체를 생성할 때 내가 직접 new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뭘 불러? 함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도 보면 get instance 하는 함수들 많잖아요. 내가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을 그 안에서 해줘요. 근데 그 안에서 생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성된 객체를 그냥 돌려줄 수도 있어요. get instance 했는데. 그런 것들은 가서. 그래서 생성 패턴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는 행위와 구조가 있는데
이 행위와 구조는 좀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저는 제 생각에. 근데 행위는 어떤 객체가 하는 행위들과 관련돼 있어요. 그 객체가 보여주는 그 나타내는 행위를 어떻게든 좀 특별하게 모델링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행위와 관련돼서 되어 있고, 구조도 행위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하나 보여드릴 건데, 파사드라는 패턴이 있어요. 불어인가 봐요. 파사드는 뭐냐면은 건물에 입구 이 앞면을 보통 얘기한다 그래요. 파사드 패턴. 그래서 파사드 패턴은 뭐냐면 여러 객체들이 있어요. 얽히고 설킨 막 객체들이 있고, 이 객체들을 써야 돼.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각각을 필요할 때마다 접근해서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파사드 패턴은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얘가 얘네들하고 하고, 나는 뭐만 해요? 얘만 써요. 얘네들은 안 써.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때 그 복잡한 시스템을 접근을 한 단계 추상화해 줄 수가 있죠. 좀 더 쓰기 쉽게. 요 사용자가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 복잡해서 원래 얘가 이거 쓰려고 하면 이걸 자세히 알아야 돼. 근데 자세히 모르고도 좀 쉽게 쓸 수 있게끔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사드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층을 앞에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구조, 좀 객체들 간의 구조를 나타내. 이렇게 하면 좀 이해돼요. 이게 파사드 패턴이에요. 파사드 패턴. 그래서 그것이 구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객체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나. 얘네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사용자에 맞게끔. 또 다른 사용자는 또 다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잡한 시스템하고 얘하고 떼어놓을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구조, 스트럭처럴 한 거고, 얘네들은 조금 행위 패턴들이 근데 재미있어요. 보시면 야, 저렇게도 모델링해서 만들 수 있구나. 되게 저 같으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어 할지는 이제 다음 주 거, 그 다음 주 거까지 세 개가 연달아 보는 게 스트래터지, 옵저버, 데코레이터 보는데, 얘랑 얘는 보면 저렇게도 되네?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 보신 분. 재밌고. 그래서 옵서버 패턴은 많이 봐왔어요. 저게 옵서버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얘와 얘는 저렇게도 돼? 이런 좀 느낄 거예요. 얘는 스트럭처리라 그러고, 얘는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얘도 스트럭처인가? 저도 이게 그 스트럭처 비헤비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패턴을 만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패턴, 이 스트래티지 패턴이 왜 쓰는 거냐, 파사드 패턴이 왜 쓰는 거냐, 이건 좀 명확하죠. 파사드 패턴은 이 복잡한 것들을 숨겨주는 거죠. 얘한테 몰라도 쓸 수 있게끔. 패턴 어플리케이빌리티, 언제 이 패턴을 어떤 문제에서 적용하면 좋은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의 장단점. 그래서 이 장단점은 프로의 언어 관련된 이슈, 구현 이슈를 포함하기 때문에 언어마다 그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C++, 자바, C#, 파이썬,
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은 실제 해결책인 거고, 저게 해결책이죠. 저렇게 하는 거. 저런 문제, 복잡한 객체들을 많이 써야 될 때, 이 복잡한 것들을 간소화해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고, 해결책이 그거고, 변형. 약간의 변형들이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패턴을 쓸 때 같이 함께 쓰는 패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련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라는 패턴을 쓸 때는 B라는 패턴을 늘 같이 쓴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사용한 이유는 유연성을 높여준다. 올바른 수준에서의 추상화를 제공해주고 중요한 거. 낮은 결합성을 제공해준다. 객체들 간의 낮은 결합성. 낮은 결합성. 높은 결합성이면 어때요? 한 객체를 수정하면은 얘를 수정해야 돼. 근데 낮은 결합성이면 얘를 수정하더라도 얘는 수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 OCP 얘기했을 때는 해스의 관계 그리고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된다.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하기. 구체적인 타입에 의존해버리면 얘 바꾸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주고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준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개발자면 요번에는 우리 이 문제는 이러는 거니까 전략 패턴을 쓰자. 그걸로 이제 얘기가 끝이야. 그럼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제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검증된 거다, 얘네들은. 오랫동안. 그래서 패턴을 선택하는 방법. 유사한 패턴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얘를 써야 되는지 얘를 써야 되는지. 얘를 써서도 해결할 수 있고 얘를 써서도 해결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쓰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노하우가 생겨야 되는 거죠. 조금은.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고 어떤 패턴, 어떤 종류의 패턴인지를 이제 근데 요 마지막 줄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꼭 한 가지 패턴으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요 패턴을 써서도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요 패턴을 써서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쓰지? 이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고 잘못된 걸 쓰다 보면은 오히려 코드가 덜 유연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걸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은 좋은 선택들을 더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